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축구 영상을 찍게 될 거고요. 저는 라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2시간짜리로 경기를 보면서 직접 뭐 해설처럼 하든가 아니면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얘기는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와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 맨시티와 브렌트포드 경기를 한번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맨시티 경기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3경기를 준비했는데 인테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와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포르투와 아스날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맨시티 경기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4경기를 분석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가장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리버풀과 루턴타운의 경기는 아쉽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맨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보자면은 일단은 선발 라인업을 말해보면 맨시티는 에데르손 키퍼와 워커, 스톤스, 디아즈, 아칸지가 수비진을 구성하고 3선에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2선에 포든, 알바레즈, 오스카 법 그리고 최전방에 엘링 홀란드가 나왔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플래컨, 로스레브, 잔카, 아예르, 벤미, 레길론, 오네카, 네르고르, 야넬트 그리고 토니와 위사가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시티와 브렌트포드는 1대0으로 경기가 끝났고 홀란드의 득점으로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맨시티 경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맨시티가 골을 많이 터트려주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득점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데브라이너의 선발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물론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경기에서 6경기였나 2골 6도움이라는 대단한 어시스트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던 데브라이너였는데 오늘 경기는 교체 명단 벤치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데브라이너의 선발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데브라이너의 좀 미드진에서 좀 창의력은 떨어져도 홀란드와 포든 같은 좀 많이 좀 터져주는 골을 많이 득점해주는 선수들이 좀 득점을 할 줄 알았지만 좀 아쉽게 그러진 못했고요. 그래서 저가 봤을 때 맨시티가 홀란드가 좀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후반에 좀 두 번의 기회 워커가 물론 오프사이드가 걸렸긴 했지만 1대0으로 물론 득점은 2번 했지만 한 번은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돼서 1득점을 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홀란드의 그 결정력에서 저는 오늘 되게 놀라웠고요. 왜냐하면 전반전에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하지만 후반전에 한 방을 보여주면서 골을 넣었었는데 정말 더욱더 놀랄 수 있었던 건 왜냐하면 첼시에서의 경기에서는 홀란드가 되게 좀 실망스러운 원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하지만 홀란드가 복귀하고 나서도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맨시티가 승리를 땄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를 보자면은 그래도 플래컨이 맨시티만 만나면 좀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는 플래컨이 아주 많은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후벤디아스의 슈팅과 헤딩 그리고 여러 슈팅을 막아내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브렌트포드는 역습 한 방이라던가 이 센터백들의 집중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집중력은 전반전에 되게 좋았지만 후반전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스카밥의 슈팅을 벤미가 결정적으로 막아내면서 되게 아쉬운 장면을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을 노출했고요. 그리고 이 아예르가 중앙 수비수로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괜찮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트포드 이번 1실점은 그 딱 한 번의 실점은 브랜트포드에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브랜트포드 입장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브랜트포드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반전처럼 진행했다면은 저 생각에는 홀란드로 봉쇄를 해서 무승부로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을 조금 잃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브랜트포드의 뒷공간 한 방이 전반전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스톤스와 후벤 디아즈 그리고 에데르송이 뒷공간 정리를 되게 잘 하면서 그러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브랜트포드로 역습 한 방이 있고 롱패스를 되게 연결을 많이 시키는 팀이기도 하고 아이반 토니의 좀 헤딩을 유도를 하면서 좀 연계를 시도하는 브랜트포드지만 오늘은 아쉽게 토니의 그 무르른 득점력을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전반전에 오네카의 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성공시키지 못해서 좀 브랜트포드에겐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브랜트포드와 맨시티의 경기는 1대0 홀란드의 득점으로 맨시티 승리로 끝난 것을 뒤로한 채 인테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인테르의 선발 라인업은 존머, 바스토니, 더브라이, 파바르 그리고 미키타리안, 차르노르, 바렐라, 디마르코, 다르미안,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마르크스 투람이 나왔는데 조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 그 선발 라인업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오블락 골키퍼와 에르모소, 히메네즈, 비첼, 리누, 몰리나, 코케, 사울, 데파울, 최전방에 그리즈만과 최전방은 아니죠. 투토보드, 그리즈만과 로렌테가 나왔는데 근데 일단 요렌테가 원래 미드필더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사울 대신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최전방이 아니라 투톱으로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모라타가 빠지고 그리고 그 대신 좀 많이 바뀐 게 그래도 일단은 카라스코가 오늘 없다 보니까 리누가 대신 나온 모습이 있고 리누랑 몰리나는 훨씬 더 좀 리누는 좀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되게 놀라웠던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저는 오늘 그 중거리 슛 한 방과 그리고 그 적극성이 아주 좀 돋보였던 리누라고 보고 그리고 조금 리누 대신 카라스코가 나왔을 때는 카라스코는 더 올라와서 해주는데 그런데 리누는 그래도 좀 수비적인 역할을 오늘 좀 맡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파울을 범했기도 하지만 그래도 리누는 오늘 꽤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즈만이 빠지자마자 아르나우토비치가 득점을 했죠. 근데 저는 오늘 아르나우토비치에게는 오늘 아주 안 좋았던 경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득점 상황은 아르나우토비치가 골키퍼도 골문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았고요. 그걸 또 못 넣었으면은 그러면 아르나우토비치는 영입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바로 방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르나우토비치의 다른 문제점도 결정력입니다. 왜냐면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르나우토비치가 왜냐하면 일단 그 교체로 들어왔지만 마르쿠스 투럼을 대신해서 하지만 그 뭐 인자기 역적이자 행운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만 저는 인자기가 오늘 아르나우토비치한테 마음대로 화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기였어요. 저는 오늘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아르나우토비치가 2골을 더 넣어서 그 결정적인 찬스를. 그런데 그거를 넣지 못하면서 홈에서 1대0이라는 승리로 물론 다음 2차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을 가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좀 아르나우토비치에게는 좀 안 좋았던 경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자기 감독이 되게 화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만약에 3대0으로 이겼다면은 그러면은 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에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2차전에서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그나마 좀 놓고 물론 역전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뭐
리버풀이 바르셀로나에게 한 것처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대0으로 이겼으면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음 2차전 경기를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에게 좀 휴식을 취해주면서 그러면서 아르나우토비치의 결정력이 조금 더 돋보여 했던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보면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나폴리의 선발 라인업은 메렛, 올리베라, 주앙 제주스, 라흐마니, 디로렌조, 카요스테, 로보트카, 앙귀사, 흐비차, 오시멘, 폴리타노.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은 테르슈테겐, 칸셀루, 이니고 마르티네즈, 아라우오, 쿤데, 크리스텐센, 균도안, 더용, 페드리,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확실히 레반도프스키의 폼은 훨씬 나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네, 레반도프스키와 오시멘이 득점을 했지만 오히려 저 생각에는 물론 나폴리 홈에서 치러지긴 했지만 그런데 저는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압도한 만큼 조금 더 저는 이득점은 최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맨 처음에 예상을 하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 경기력을 보면은 나폴리에게 밀리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공격을 많이 했고 좀 기회가 많았지만 그런데 좀 결정력도 바르셀로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레반도프스키의 부활은 좀 되게 좋은 신호탄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면에서는 좀 바르셀로나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칸셀루가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긴 했지만 좀 영향력이 있지 못했고 그 아웃프런트 크로스는 조금 아쉬웠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페드리가 레반도프스키에게 패스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페드리의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칸셀루나 다른 윙백들이 많이 해주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좀 아쉬웠던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조금 저는 아니랬다고 봅니다. 물론 못한 건 아닙니다. 크리스텐센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원래대로 물론 가비는 시즌 아웃을 통보받았고 그리고 저는 차라리 칸셀루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그리고 크리스텐센을 윙백으로 기용했으면은 그럼 더 낫지 않을까라는 주관적인 생각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반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크리스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건 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저 생각에는 다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넣는 게 차라리 나았다고 봅니다. 로메오는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 넣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할 점이 많은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렇게 비긴 이유도 나폴리가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영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김민재 있고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다시 모이면은 그러면 지엘린스키도 지난 시즌 되게 잘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나폴리의 경기력이 훨씬 더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폴리가 잘하면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 시즌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저 생각에는 나폴리에게는 조금 물론 홈이라는 곳에서 좀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거의 압도를 해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나폴리도 개선할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투와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은 포르투 선발 라인을 보면은 디에고 코스타, 페페, 오타비오, 주앙 마리오, 웬델, 바렐라, 니코, 페페, 콘세이상, 갈레누, 에바닐손. 그런데 페페에 2명이 있지만 둘 다 다른 선수고요. 그리고 또 좀 오늘 아스날 선발 라인을 보면은 라야, 가브리엘, 살리바, 화이트는 확실하지 않죠. 양쪽 윙백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히 오늘 선발 라인업을 잘 모르겠다만 하지만 아스날은 좀 많이 아쉽죠. 오늘 되게 좀 물오른 공격진의 득점력
비해서 저는 좀 아쉬웠다고 보고, 그리고 아스날이 또 하나의 강점이 세트피스거든요. 그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스날 좀 오히려 아쉬운 경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하지만 이 아쉬운 경기를 틈타서 갈레노의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해내면서 다행히 포르투에게는 아스날이라는 되게 이번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을 상대로 홈에서 1대0을 하는 승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인테르도 물론 1대0이라는 스코어를 받았지만, 하지만 인테르는 결정적인 찬스가 많고 그랬죠. 물론 포르투도 결정적인 찬스가 많고 골대를 맞고 아쉽게 빗나가는 등 좀 찬스가 많긴 했지만, 저는 이번 경기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포르투에게 나쁜 수학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갈레노의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 정확하게 골문으로 빨려 들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이 살리바의 헤딩이 빗나가고 트로사르의 슈팅이 떠버리는 등 저는 되게 아스날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저는 좀 아스날은 되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도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지만 오늘 좀 공격력이 최근 다른 경기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서 득점도 많았지만, 하지만 그런데 저 생각에는 아스날 팬들은 되게 좀 좋은 지금 마음이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개의 경기를 분석을 해봤고요. 저는 오늘 가장 아쉬웠던 팀은 제가 봤을 때는 인테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수확을 거뒀던 팀은 포르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영상을 올리면서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 맨유와의 경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경기를 합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현재까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막 재밌는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많이 나오고 3점 이상 나온 이번 16강 1차전은 지금 맨시티와 코펜하겐의 경기밖에 없었고, 그리고 2득점이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 나머지는 다 1대0으로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포르투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닌 팀들이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강팀들이 좀 간신히 이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6강 2차전을 더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